넘어가서 아래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3번.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The processor of your laptop is more powerful than mine.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너의 너의 랩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하답니다. 그 너의 랩탑의 프로세서가 내 거보다 더 강력하대요. 그럼 여기서 내 거라고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소유대명사 my는요 뭘 뜻하는 겁니까? my 랩탑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my 랩탑. 근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랩탑끼리 비교하는 건가요? 아니요. 프로세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프로세서를요. 그러면은 프로세서랑 노트북을 비교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노트북은 노트북끼리,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끼리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원래 정확히 쓰려면요. 원래 정확히 쓴다면은 the processor of my laptop이라고 돼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아주 정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my laptop이라는 거는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죠. 어떻게? mine이라고 쓰면 돼요. 내 거. 됐어? 근데 여기는 the processor는 어때요?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굳이 우리가 똑같은 말을 두 번 쓸 필요 없죠. 그래서 대명사를 씁니다. 자, 근데 대명사를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같은 문장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명사이자 동시에 전명구에게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수형이니까 that이라고 쓰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that of mine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냥 mine이라고 쓰면은 뭐가 됩니까? 노트북이랑 프로세서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프로세서랑 프로세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that of mine이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떻습니까? 역시나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병렬 구조예요? 이놈과 that of mine 이렇게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되니? 똑같잖아요. that 그러니까 뭐뭐 of 뭐뭐 of 똑같은 형태로 가는 거죠. 되니? 뭐 이런 게 좀 주의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은근히 좀 많이 틀리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씩은 나옵니다. 한 번씩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further study라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게 고작 이 further study 이렇게 좀 사이에 껴있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요 비교 구문 학습에서요 사실은 이거 있죠. 더비주동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얘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좀 짜투리 취급한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 구문 배울 때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알아? 얘는요 어법으로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근데 얘는요 영작에서는 아주 단골입니다. 영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년도 시험을 봤을 때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등부에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할 때 자주 내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문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서술형 어떻게 냅니까? 주제를 영작해라. 뭐 요약문을 완성해라.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주제를 영작해라, 요약문을 완성해라가 아니라 그 요약문과 주제 자체에 구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구문을요. 그때 쓰는 구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정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고등부에서 사랑하는 패턴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심지어 얘로 주제문 쓰기도 되게 좋아요. 주제문 쓰기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시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어떤 관계냐면요.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을 하면은 뒤에 있는 놈이 발생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더비교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독해 지문을 읽었을 때 인과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럼 그런 류의 글을 우리가 요약문이나 주제로 쓸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이거는 독해 시간에 얘기할 거긴 한데요. 여러분 연구나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 이 글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디서 맨날 나오는 줄 알아요? 40번 문제에서 맨날 나와요. 40번 문제. 40번 문제에서 맨날 연구 실험 얘기 나와. 근데 40번 문제 유형이 뭔 줄 알아요? 요약이잖아요. 요약. 그래서 연구 실험류의 글이요.
실제로 요약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요. 근데 얘네들을 요약할 때 쓰기 좋은 패턴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 실험류의 글은 어떻습니까? 어떤 실험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이러이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잖아. 그럼 역시나 인과관계를 뜻하는 거니까 역시나 뭡니까? 더비교급을 요 패턴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사실상 영작 서술형에서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학생들이 저 녀석을 영작을 잘 못해요. 얘 갖고 영작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패턴만 좀 알려줄게요. 패턴만. 제가 이렇게 써줄 건데요. 여러분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써드리는 게 공식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봐. 자, 더 비교급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얘가 원래 애초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쓰지 말고. 원래는 뭐였냐면은 as 주어 동사의 비교급에 그리고 주어 동사의 비교급이었어요. 원래 이거거든. 이게 원문이야. 여기서의 as랑 비교급이 원래 함께 어울리면요, 이때 as는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뭐뭐 할수록. 보통 이 as와 비교급이 함께 어울리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경우예요. as he grew old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as와 비교급이 함께 쓰였죠. 그가 더 나이 들수록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변형시킨 거냐면 접속사 as를 날리면서 비교급 각각을 앞으로 보내며 더를 붙인 그 형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의 주어 동사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야. 일단 원리는 이래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 영작을 잘 못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원리를 설명해 줄게. 봐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요, 뭐에 관련된 어법이냐? 형용사와 부사에 관련된 어법이야. 형용사와 부사. 그러면 요 비교급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 됐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 보자면 harder 보이죠? 이거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 됐어? 여기서 better 뭡니까?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예요. 됐어?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형용사는요, 보어 역할하거나 명사 꾸며주거나 이런 역할하고요. 당연히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 역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자, 그러면 이 비교급 자리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 뒷문장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는 거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자.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비교급 부분이 형용사 수식어로 쓰인다고 해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당연히. 됐어? 근데 이 명사는 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목보 중에 하나겠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쳐볼게. 그럼 뒤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자, 만약에 이 수식받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 쳐볼게. 그럼 뒤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퍼즐 맞춘다는 느낌으로써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너 more money I have 이런 식이라고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거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본 거야? more가 money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건데 money 자체가 목적어인 거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됐어? 이런 패턴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money를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수식해주는 놈 근처로 끌려가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money를 이 자리에 쓴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용사 보어로 쓰인다고 해볼게. 여러분, 보어가 나오는 형식은 2형식 내지는 5형식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나올까? 뒤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목적격 보어 대신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요거를 쓴 거니까. 됐니?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얘가 만약에 부사라고 해볼게요. 부사. 그럼 부사가 기본적으로는 동사를 수식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동사를 수식할 때 그럼 동사가 앞으로 끌려나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동사가 앞으로 끌려나가면 도치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고요. 동사 수식하는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harder. harder가 try를 수식하는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거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해볼게요. 형용사를. 그럼 형용사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갑니다. 근데 이 형용사는 어때요? 또 똑같아요. 또 보어나 수식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한 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보어 역할이라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또는 이렇게 나오겠고. 수식어 역할이라면 뒤에 명사 꾸며주겠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되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더비교급의 영작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식받는 애는 무조건 앞으로 끌고 나간다. 단 동사 제외라. 됐어? 이 정도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남는 짜투리들을 뒤에다가 써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작하기 어려워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이 likely to 동사원형 이런 거 있거든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likely가 품사가 뭔지 알아요? 형용사예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런 놈을 갖고 이제 우리가 더비교급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the more likely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더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써야 돼요? 주어 나와야 되겠고. 원래는 be likely to였는데 여기 비동사 나오고 likely가 앞으로 끌려 나갔잖아. 그럼 여기 뭐만 쓰는 거야? 투동사 원형만 쓰는 거고요. 됐어요? 됐어?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겠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니까. 되니? 근데 likely가 앞으로 끌려 나갔잖아. 그러니까 남는 것만 써주는 거라고요. 됐어? 근데 이런 패턴을 잘 영작을 못 한다고 어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원래 be likely to였는데 likely가 수식을 받으니까 그냥 얘가 앞으로 끌려 나간 것 뿐이야.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를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영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더비교급은 뭐다? 영작이 침이에요. 영작이. 알겠죠? 어법 문제에서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법 문제에서 낸다면요. 아까 우리가 케이스 2에 봤었던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거 있죠. 결국 낼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the more 예를 들어 quickly 쓸래 아니면 the quicker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잖아. 뭐 이런 식으로는 출제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차라리 영작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영작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계속 말하죠.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영작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영작. 그러니까 영작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비교급 수식부사 있는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even still far a lot vary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가 좀 이어서 볼게요. 아주 그냥 토요일 점심 때라고 다 피곤해서 푸시는 이 같은 것들.
지금 너 졸려 죽겠지 그냥. 어? 뭐 한다고? 싸운다. 머리 다 엉클어지고 다 졸려. 제가 우리 반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잠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한 적 혹시 있어요? 없었냐? 우리 반만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구나. 미안하다. 제가 그 첫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졸릴 수 있다. 근데 졸리면 결국에 본인들 손해니까. 그러니까 지금 희수 일어난 것처럼 서서라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요 뭐 숙제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잠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관대한 편이거든요. 잠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제가 우리 학원 맨 처음에 왔을 때가 2018년 1월이었어요. 그때 우리 학원 처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원장님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냐. 그래서 원장님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딱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고1들, 지금 걔네가 몇 살이냐? 걔네가 이제 22살이네요. 근데 당시 이제 고1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실로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 뭐지 이 새끼는? 약간 이런 눈빛으로 신규생 치곤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제 저를 봤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운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 당시에 고등부는요 45분 수업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갖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게 한 20분 들었거든 원장님 수업을. 근데 큰일 났어. 졸린 거야. 아니 근데 야 생각을 해봐. 야 내가 부탁을 해갖고 원장님 수업 들어도 되느냐 했는데 내가 거기서 졸고 앉아있어 봐. 이건 아니잖아 진짜. 더군다나 나는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들었냐면 이러고 다리를 딱 이렇게 꼬고 이렇게 이제 책상에 딱 해서 이러고 듣고 있어서 막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펜이 한 3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펜 하나 갖다가 이 펜이라고 치면 펜 하나 갖다가 여기를 막 이렇게 찌르면서 들었어요. 안 보이게 허벅지 막 이렇게 찌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강사님 초창기 때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애들이 전날에 늦게 잤나? 아니면은 내가 수업하는 게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앉으면 졸린 거야.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졸린 거야. 앉으면 졸린 거야. 그거를 내가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잠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제가 고3 때 별명이 있었어요. 제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별명이 뭐였냐면요. 병든 닭이었어요. 병든 닭. 진짜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책상에다가 닭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막 이게 막 눈에다가 X 표시 막 이런 거 해놓고 닭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 맨날 와서 내가 잠만 자니까 학교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나름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좀.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그런 부분에 관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깨라고 이제 한마디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잠에 그래서 얽힌 에피소드가 엄청 많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잠실 있고요. 니네 롯데월드. 또 여기 이제 성수역이 있어요. 성수역이 그 건대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제가 당시 집이 이제 여기였어요. 구로 디지털단지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여기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출근을 할 때요. 이쪽으로 가나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정확히 43분 걸렸어요. 일로 가나. 정거장 수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오는 거 타고 가면 이제 됐었는데요. 보통은 제가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지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찍혔었어요. 지각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지각 안 하고 나 이제 일찍 간다 해서 회사가 8시였나? 8시까지 출근이었나? 8시까지 출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요 6시에 탔어요. 지각 안 하려고. 그럼 이제 7시 전에 도착할 거 아니야. 6시에 딱 탔어. 딱 이제 맨 끝 구간에서 맨 끝자리 제일 꿀자리 있죠. 여기 기둥 있는 자리. 거기에 딱 이제 앉은 다음에 제가 앉자마자 기둥 이렇게 잡고 이러고 졸았습니다.
이러고 잤어요. 이러고 이렇게 잤는데 이제 되게 막 이제 자고 딱 일어났어. 아 어디쯤이지? 뭐 이렇게 했어. 되게 꿀잠 잤어. 근데 이제 안내 음성이 나오는 거야. 이번 역은 신대방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 하면서 막 나와. 근데 신대방역이 어디냐면요. 구기역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정거장이야. 한 정거장이야. 그래갖고 너 개꿀잠 잔 거 같은데 한 정거장밖에 안 왔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날 이쪽으로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신대방역이 여기 있어요. 신대방역이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약간 뇌정지가 왔어. 그래갖고 한 정거장밖에 안 왔네 했는데 근데 왜 신대방이지? 나 자다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정거장 여기 구간이 짧거든요. 이제 다음 정거장에 온 거죠. 이번 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이런 거야. 잠깐만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봤어요. 제가 2호선에서 진짜 잠을 많이 잡았거든요. 이 한 바퀴 돌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시간 봤는데 7시 반인 거야. 조졌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타고 가도 8시간 넘잖아요. 조졌다. 이러고 있었죠. 뭐 어쩌겠어요. 이미 늦었는데 뭐 내가 뭐 날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면요 이거를 연락을 해야 돼요. 회사에 연락을 해갖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연락하면 돼. 그건 문제 없어. 근데 당시에 나도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러니까 쫄리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내가. 쫄려갖고 그냥 몰래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겁없이 또 잤어요. 또 잤는데 여기서 내려야 되잖아. 잠실에서 내린 거야 내가. 근데 이게 잠실역 가보신 분은 알겠는데요. 잠실역은요 반대로 가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돌아가야 돼요. 한참 돌아가고 이제 반대로 갔어. 자 이제 가자. 근데 내가 또 잤어요. 또 자서 이번에는요 왕십리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양대 있는데.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금 못 내리는 거야. 계속 여기 내렸다 여기 내렸다 여기 내렸다 여기 내렸다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도 계속 자. 미쳐버리겠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 12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반을 지하철에서 잠을 잔 거야. 점심시간이야. 막 부재중이다가 막 20몇 통 와있고 어떡하지? 나 회사 잘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마 이거 아는 사람 거의 내 주변에 이거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요. 내가 이제 12시 만에 도착을 했어. 지하철역에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카드를 찍잖아요. 근데 카드가 안 찍히는 거야. 막 삐삐삐 이러면서 안 찍혀. 뭐지? 다시 됐는데 또 삐삐삐 이래. 근데 여러분 그 개찰구 옆을 보면은요. 그 직원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쪽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쪽문에 마이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제 지하철 역무원이 그 옆에 쪽문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오래요. 그래서 땡 하더니 열려갖고 이제 이렇게 열고 갔죠. 카드 갖고 오래. 그래서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카드 왜 안 찍힌 거냐? 이러니까 영문이 하는 말이 지하철에서 6시간 이상 있으면 카드가 안 찍히게끔 돼 있대요. 왜냐면 노숙자들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근데 이제 그 영무원이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6시에 출발하셨는데 와봤자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왜 이제 도착을 하셨냐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갖고. 그래갖고 그냥 좀 졸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그랬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가셔라. 그래서 이제 찍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비 이제 좀 더블로 나와갖고 이렇게 이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사 가서 겁나 깨지고 잘리진 않았습니다. 잘리진 않았는데 겁나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요. 최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5개 더 있어요. 이런 일이 한 5번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줄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만큼 이 잠에 대해서 나름 이제 그랬던 게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하나 둘씩 들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서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잠을 적게 자도 이제는 막 그렇게 졸리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제가 오늘 한 3시간 자고 왔거든요. 한 3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긴 한데 이제 그렇게 막 티 안 나지 않아요? 티 안 나죠? 티 나게? 티 나냐고 혹시? 그렇게 티 나면 안 날 겁니다. 솔직히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잠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 잠 때문에 소개팅 못 나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막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합니다. 조는 거
이해해요. 졸린 거 이해해요. 아까 전에 석준이가 열심히 졸았지만 모른 척 해준 거예요. 내가 지적 안 했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여러분 아까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피곤하고 졸리면 서서라도 들으세요. 아깝잖아.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거의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병렬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내가 안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전에 제가 분사구문할 때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건데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 한 번만. 아까 했던 거예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거 썼었죠. 이런 거. 이거 틀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주어는 빼고 할게요. 주어 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랑 짝인 바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병렬 구조가 되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써도 된다? 분사 구문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 ing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요. 사실 병렬 구조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법적으로 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병렬 구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동사에 s 있고 ing형 있고 추동사원형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때 내는 게 병렬 구조 문제거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사만 나와 있어. 그리고 동사형이 하나도 없고 and 나오고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거는 병렬 구조로서의 문제가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얘랑 짝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대비할 때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이걸 이렇게 가치 있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내신에서 특히 어떻게 출제할 수 있냐면요. 얘네가 병렬 구조로서 그렇게 매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친다고.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 밑줄 딱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이제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원래 메이크 동사원형이 나왔었는데 얘랑 짝이어서 근데 ing로 나와 있네. 근데 앞에 and는 없는데 아씨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틀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렬 구조는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책에 안 나와요.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유념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녀석이라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게요. 비교 구문과 병렬 구조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해오신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좀 봐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거나 할게요. 자, 총정리. 일단 병렬 구조부터 보자면, 자, 일반적인 병렬 구조에서는요, 어떻게 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만 이제 병렬 구조의 짝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녀석과 짝을 짓는 게 기본이다. 다만 멀리 있는 녀석과 짝인 경우에는 보통 접속사 and 앞에 콤마가 붙는 경우가 많다. 이거였죠. 팁을 알려준 거. 자, 그 다음에 비교 구문.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는 시험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형용사를 기준으로 보어 자리가 되는가 또는 명사를 꾸며주는가 이거를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면 형용사, 둘 다 안 된다면 부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더비교급이 영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쓰는 패턴, 비교급의 형태가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패턴이 달라지니까 이거를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가 발생하는데 아까 봤던 would rather A than B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비교 구문에서도 병렬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같은 형태로 맞춰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영상을 좀 잠깐 끊을게요.